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제1차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박상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수 의원님, 간사에 송미창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서의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 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포함 17건의 안건이 심사 보고되었으며 안성시립 남사당 바보들이 풍물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성시와 경기도 안성 교육지원청간 구 백성초등학교 생활문화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 보고되었으며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성시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조례등 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가름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은 심사 결과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범위 확대를 위하여 마을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8쪽에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 제3호에 마을이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다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회 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성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5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28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18조 중 안는을 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도로명 주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약칙 사용 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48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3조 제2항 중 경찰서장 또는 시장을 안성경찰서장 또는 안성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 이촉과 관련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56쪽에 수정함과 같이 제7조 제1항에 다만 위촉직위원회 구성은 안성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5항을 따른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제11조 제6항 중 제12조 제2항을 제12조 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대상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이에 따른 약칭 규정을 수정하며 전문 감사관의 보궐 임기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63쪽에 수정함과 같이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관리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 대상 업무로 하며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72쪽 수정안과 같이 별표 내용 중 보조금 지원 비율은 해당 단지 사업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보조금 지원 비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단지 사업비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밖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95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동부분소 신축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납세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도로명 주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공동주택관리의 사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8호 봉업사지 토지 매입 변경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9호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동부 분소 신축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8항 2019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9 회계년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건에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생략을 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 결산액은 1조 3,03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446억 원으로 잉여금 4,58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447억 4,010만 5,497원이며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7,787억 5,892만 2,943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659억 8,118만 2,554원입니다. 이 중 사업 이월액은 2,185억 1,402만 6,145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9억 4,368만 401원, 순세계 잉여금은 1,405억 2,347만 6,008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복지도시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지원,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1조 3,031억 원, 세출 결산액은 8,446억 원으로 잉여금 4,58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585억 원의 잉여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속비 2월 1,977억 원, 명시 2월 355억 원, 사고 2월 28억 원 등 총 2,360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원, 순세계 잉여금 2,156억 원입니다. 대부분이 2020년도 2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서 결산 잉여금의 98.4%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셈입니다.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 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 예산의 집행 부진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 예산을 편성할 것과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2월 사업의 관리체계 강화도 주문합니다. 특히 이번 결산 과정에서는 2월 예산 확정 조서와 결산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사고 2월에서는 지출 원인 행위 없이 부당하게 2월액을 불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처법에 따른 명시 2월 및 사고 2월의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의 낙찰 차액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발생해서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입찰 잔액은 추경 편경 시
적정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월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도 있는 만큼 지출 수요 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일부 불용 처리를 통해서 가용 예산 활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응급복구 공사비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면에서는 청사 관리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세출 예산에서 정한 사업비 외의 경비에 지출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 세외 수입조차 잡지 않는 등 특별회계 세입 관리에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 이자액 등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법이 폐지된 지 오래인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사실상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가 필요 없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결산서는 기본 양식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역과 낙찰 체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 이율과 사고 이율의 경우에는 예산 현액 및 지출액, 불용액 등을 연도별로 각각 분리하여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정책기획 담당관은 안성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로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33억 5,656만 2,231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은 9억 1,210만 8,310원입니다. 결산 잔액은 524억 4,445만 3,921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공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공영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준공된 동항 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후 추가적으로 시행 중인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운영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영개발사업 계획을 적극 수립하는 등 사업비 투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76억 4,122만 5,370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335억 3,758만 7,710원입니다. 결산 잔액은 241억 363만 7,660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대비 총괄 원가가 35.5%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약 30%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의 관리 강화, 노후관 교체 확대 등을 포함하여 항목별 원가 절감 노력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 시 광역 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 93.8%를 차지하며 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장기적으로 광역 상수도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82억 7,408만 1,086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313억 7,911만 4,600원입니다. 결산 잔액은 168억 9,496만 6,486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 비해서 하수도 시설 등의 감가상각비, 처리장비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고 매년 2월 결손금이 늘어나고 있어서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도 사용 수익 대비 총괄 원가가 387.4% 초과되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지원 충당이 어렵다면 단기적인 대책으로 최소한의 사용료 인상 요인의 약 45.56%인 자기자본 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족액 36억 2,114만 3천 원까지는 충당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출액은 27건에 38억 9,520만 원이며 기상재해 관련 사업과 전염병 대응 방역 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 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김동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과 1, 2차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기업세 잉여금 등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등 예산 변경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족의 예산 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총 1조 1,464억 8,415만 4천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343억 9,452만 5천 원입니다. 일반 회계 등 각 회계별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 한도액과 예산 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64억 8,415만 4천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268억 2,855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9,934억 4,608만 5천 원으로 1,100, 1,07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380억 3,948만 8천 원으로 164억 1,352만 2천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49억 9,858만 1천 원으로 4억 426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934억 4,608만 5천 원으로 1,100억 1,07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 수익과 조정 교부금 등은 변동 요인이 없으며 지방기업세 1억 9,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388억 899만 8천 원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444억 4,058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총 514억 5,905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로는 1,447억 9,418만 8천 원으로 잉여금과 전년도 이율금 총 583억 5,47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분에 400억 6,184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행정 부분에는 16억 4,38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3억 9,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5억 1,71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 직업교육 부문은 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1억 5,597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체육 부문에 각각 8억 7,320만 원과 6억 1,9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문에 10억 1,91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5억 7,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문과 대기 부문에 각각 1억 6,132만 6천 원과 5억 23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부문에는 1,228만 3천 원을 증액하고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는 6,93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억 8,432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각각 443억 2,758만 9천 원과 9억 7,672만 2천 원, 29억 3,143만 원, 3억 3,011만 8천 원, 2억 2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에 9억 2,4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 부분에는 5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부분에 82억 6,33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 산촌 부문에 1억 125만 원과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과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에 각각 1억 1,021만 6천 원과 5억 7,9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6억 9,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는 91억 7,55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는 34억 7,35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수자원 부분에 30억 9천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분에 71억 4,339만 4천 원, 산업단지 부분에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 일반 부문에 5,536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EBB는 185억 4,82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는 행정운영 기본 경비 등 4억 9,4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을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을 성질별 세출 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청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49억 9,858만 1천 원으로 제2의 추경예산 대비 4억 42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으로는 보조금이 7,744만 원 증가하였고 고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서 3억 2,682만 6천 원의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57만 9천 원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 분야 상하수도 수지가 환경보호 일반 부분에 각각 135만 9천 원, 7,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2억 7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 1억 1,8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을 조직별 세출 내역과 20쪽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의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예산
안심희 씨 관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수 동상의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 의원이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은 7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봄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이상저온 발생으로 백호 수정률이 현격히 떨어졌으며 농작물 재보험의 관련 피해 보상률이 80%에서 50%까지 축소되어 피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농가의 경영 악화는 가속화되는 현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보험 제도 개선이 절실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 정부는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인의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농업 재해대처법에 의한 재해복급비 지원은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을 제도화하여 농업인 안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4월 초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전국의 배와 사과 등의 과수 재배 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동상의 피해를 입어 금년 농사 실패는 물론 일부 과수 농가는 영농을 포기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재해대처법에 따른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농작물 동상해 정밀 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해 복구비 지원은 경미하여 농작업을 계속하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피해 복구비 지원 규모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 재해대처법에 의한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피해 농가별 피해 수준에 따라 농약대 지원과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비 지원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피해 보상보다는 최소한 피해 복구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과수 저가 종료 이전 사고에 대한 보장 수준이 지난해 가입 가격의 80%였으나 금년부터는 50%에서 70%까지 축소하였고 보험 가입 시 자기 부담 비율 또한 지난해 비교하여 10%에서 30%까지 차등 부담하게 하여 사고에 대한 보장은 축소하고 전년도 대비 보험료는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동상해 피해의 경우 2018년 특정 위험 보장 상품처럼 동상해 보장을 별도 특권 약관을 보장하여 주고 과거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낮은 자기 부담 비율 보험 상품 가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 과수 주 산단지인 우리 안성시 의회 의원은 안타까운 농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과 전체 과수 재배 농가들의 생계 보장 및 지속 영농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착과 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을
당초와 같이 가입 가격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과수 봄동 상해 피해를 별도 특별 약관으로 보장하라. 하나, 재보험 자기 부담 비율을 농가별 가입 조건에 맞도록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 기준을 완화하라. 2020년 6월 10일 안성시의회 의원 1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라입니다. 안성 시민의 민의 대변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8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약 613억 원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 예산은 이제 집행이 시작되어 안성 시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함께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들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안성 시민이 안성 시민임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호수 관광 벨트 조성 및 스마트 IC 개통 대비 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에서는 2020년 제3회 추경에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성시 호수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의견 수렴, 콘텐츠 수집 등을 통해 호수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도입시설, 콘텐츠, 사업 추진 방식, 운영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개발과 벨트화의 큰 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금강 호수를 포함한 안성시에 소재한 호수들의 개발 방향에 대해 용역 출발부터 민간과 공직자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주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실행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호수 개발을 위해 제안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 호수 주변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전담 부서가 지정되어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용역 수행 후 단기, 중기, 장기 개발 계획을 결정해 가면서 전담 부서와 TF팀은 필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IC 주변 용도 지역 변경과 마둔호수 보완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IC 주변의 토지는 대부분 전답 임야이고 마둔 저수지 상류는 수질 보존에 필요한 보존 용도의 농림지역, 보존 생산관리 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의 용도 변경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 완료지가 80% 이상이면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지역을 용도 변경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마트 IC 주변과 저수지 상류 도로변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IC와 금강호수를 연결하는 리도 201, 202호선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포장하여 2023년 IC 개통 후 호수를 찾는 내방객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든호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 추진 용역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IC 개통에 따른 휴양림 증설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서운산 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 8동, 카라반 4동, 오토캠핑장 3개소, 야영장 6개소 등 총 48개의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운영한 숲체험 프로그램은 45개소에서 연 1,43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이 함께 목공예를 즐길 수 있는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이 내년 12월 준공되면 복합적인 산림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 스마트 IC 개통으로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숙박동 가동률이 60%로 현재 시점에서 서운산 자연휴양림 시설 증설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자연휴양림 이용이 늘어날 경우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시설과 대형 주차장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향후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꼼꼼히 챙겨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정열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안정열 부의장님께서 시장님께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방식은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님. 예. 네, 안정열 부의장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부의장님과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김보라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호수관광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호수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극적이고 준비된 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사업이 성공하면 타 호수와의 연계 추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강호수는 작년부터 400여 명의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금강호수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수 개발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 금강호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호수를 한 번에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수관광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성에 있는 많은 호수들이 전국에 있는 다른 호수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 산업화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호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특성을 계획한 후에 그 특성에 따라서 개발되는 게 예산 낭비나 이후에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립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권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그리고 주변 관광 자원화의 연결성, 성공 가능성들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강호수가 우선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해왔던 성과들이 호수관광 종합발전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서안성 체육센터도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한 170억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한 350억 정도의 그 정도 327억인가 한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그 공도 지역은 우리 인구 밀도가 많아서 사실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놓은 거고 우리 금강면 그 저수지 같은 우리 관광단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역분들의 소득 창출하고 관계가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배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6대 때 고3 저수지에 아마 농어촌 공사하고 민간인하고 제 시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의 고3 호수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 의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그 발빠르게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해줬습니다. 뭐 했냐면 거기 아마 2차선 도로를 확보를 해주고 상수도도 거기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의원된 지가 6년이니까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지금 크게 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 네. 예. 본 의원은 호수 관광 발전 계획뿐 아니라 모든 지역 관광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 의지와 노력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금강호수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소관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19일간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